캐대헌 문화 논란과 중국 역사 왜곡. 미국 보스턴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한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동양사 교수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쌓여 있고, 벽면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조선시대 궁궐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는 한국사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오늘도 그는 평소와 같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한 편의 뉴스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넷플릭스의 신작 드라마 캐대헌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전통문화, 그리고 판타지가 결합된 이 작품은 출시 첫 주 만에 80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작품의 예고편과 스틸컷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캐릭터들, 전통 무기로 귀신과 맞서는 모습, 그리고 한국 고유의 미학이 가득 담긴 영상들을 보며 그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검색을 계속하던 중 중국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캐대헌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저 드라마는 중국 문화를 도용한 것이다. 마이클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캐대헌은 명백히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국 문화 도용이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캐대헌, 세계를 사로잡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사와 한국 문화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캐대헌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아시나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어 제목으로도 알려진 이 작품은 전 세계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첫 주 만에 8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스타일이 결합된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었죠. 저 역시 이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작진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고증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주인공들이 입은 한복의 디테일, 전통 무기의 형태, 궁궐 건축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 고유의 테마 설정까지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통 매듭 장신구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학계에서 한국 전통 매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만의 독특한 공예 기법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매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와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죠. 또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궁궐 건축물들도 놀라웠습니다. 단청의 색채 조합, 처마의 곡선미, 전체적인 건축 구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선 왕조의 궁궐 건축 양식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에서 볼 수 있는 그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평론가는 동양의 신비로움과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된 걸작이라고 평했고,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세계에 알린 문화적 성취라고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주요 신문들도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라며 호의적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이런 찬사 속에서 유독 한 곳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캐대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나 견제 심리인 줄 알았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내세운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캐대헌은 중국 문화를 도용한 작품이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국 문화 도용이라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캐대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도용 주장, 5가지 억지. 중국 네티즌들의 구체적인 주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도용 주장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전통 매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캐대헌 속 캐릭터들이 착용한 매듭 장신구를 보고 저것은 중국의 전통 매듭 기법인 중국계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한중일 3국의 전통 매듭을 비교 연구해 왔는데 한국의 전통 매듭은 중국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원과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매듭은 삼국시대 신라의 금관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궁중 복식과 민간 복식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달했죠. 색깔의 조합, 매듭의 형태, 제작 기법 모든 면에서 중국의 매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의 매듭이 주로 실용성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의 매듭은 미적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더욱 중시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궁전 건축 양식을 두고 중국 고궁의 건축 스타일을 표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궁궐 건축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고유한 양식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궁궐의 단청과 처마 구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 건축 예술입니다. 중국의 자금성과 한국의 경복궁을 직접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색채 사용, 지붕의 곡선, 전체적인 배치와 구조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한국의 궁궐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중국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학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 의술과 약초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캐대헌 속에서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약초나 치료법을 보고 중국 중의학을 베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의학은 중국 의학과는 별개로 발달한 독자적인 체계입니다. 동의보감이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학서적이 그 증거죠. 허준의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그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장은 무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전통 무기들을 보고 중국 도검 문화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무기 역시 고유한 발달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환도나 삼국시대의 환두대도 같은 경우는 한국 고유의 제작 기법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무기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마지막 5번째 주장이 가장 황당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퇴마 설정을 보고 중국 도교 문화를 도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퇴마 문화는 고대 샤머니즘의 뿌리를 둔 고유한 전통입니다. 구시라는 한국 고유의 종교 의식이나 무속 문화는 중국의 도교와는 완전히 다른 기원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주장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주장들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동북공정과 같은 뿌리. 이런 억지 주장들을 보면서 저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 말입니다.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자국의 동북지역 역사 연구를 명목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발해 역시 중국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당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했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수많은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고구려는 명백히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한민족의 국가였습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 온돌시설, 언어, 문화 모든 것이 한국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북공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경부터는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그 첫 번째 타깃이었습니다. 중국은 김치를 파오차이라는 중국 전통 음식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치와 파오차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발효 방식, 사용하는 채소, 양념, 심지어 보관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김치는 한국 고유의 발효 기술과 기후 조건이 만들어낸 독특한 음식 문화입니다. 한복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모델이 한복을 입고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하는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복식 문화입니다. 저고리와 치마의 조화, 색채의 사용, 전체적인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반영합니다. 아리랑에 대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을 근거로 아리랑이 중국 민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랑은 한민족의 정서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국 고유의 민요입니다. 조선족이 아리랑을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한민족이기 때문이지 아리랑이 중국 노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중국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오해나 민족적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적 패권주의의 발현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화적 헤게모니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세계적 확산이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위축시킨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문화 자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이 한류 콘텐츠에까지 향했습니다. 캐대헌에 대한 억지 주장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논란이 아니라 동북 공정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침탈 시도입니다. 네 번째, 불법 시청, 뻔뻔한 항의. 그런데 캐대헌 논란을 조사하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캐대헌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이 작품을 시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정책 때문에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은 모두 중국에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네티즌들은 도대체 어떻게 캐대헌을 보고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스트리밍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주요 불법 동영상 사이트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캐대헌이 방영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어 자막이 달린 불법 복제본들이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불법 사이트들의 댓글란이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영상을 보면서 이것은 중국 문화 도용이다라고 분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도둑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고는 왜 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격이었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도리어 그 콘텐츠의 문화적 정당성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국의 콘텐츠 산업이 한류의 영향력에 밀린다고 판단될 때마다 이런 식의 문화 도용 논란을 일으키는 패턴을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불법 시청을 통한 항의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일부 언론 매체들까지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여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식의 논조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창작자와 투자자들이 수년간의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작품을 불법으로 소비하면서 도리어 그 작품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런 주장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배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캐대헌의 모든 문화적 요소들은 명백히 한국 고유의 것들입니다. 불법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그 콘텐츠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까지 가하는 것은 2중, 3중의 잘못입니다. 이는 단순히 캐대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때마다 이런 식의 공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시도들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5번째 파트 역사가 증언한다. 한국은 빛난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자로서 책상 위의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 역사적 진실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에 이르는 길, 그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단청의 색채 조합과 처마의 곡선미는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과는 완전히 다른 미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만난 문화재 해설사분께서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이 궁궐의 모든 건축물들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만의 문화유산입니다. 단청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예술론이 담겨 있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한국민속촌이었습니다. 전통 가옥들과 각종 민속 공예품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특히 전통 매듭 공예 시연을 보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매듭 공예 장인이신 김정자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매듭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색깔 조합도 매는 방법도 모두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중국 매듭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한복 체험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한복을 입어보면서 저는 이 의상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의 조화, 색채의 배치, 전체적인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서울의 한 전통찻집에서 80세 김창수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문화를 지켜온 분이셨죠.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젊은 친구, 우리 문화가 이렇게 세계에서 사랑받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것은 우리 것이에요.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이 독창적인 문화는 어떤 억지 주장으로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캐대헌을 다시 한번 감상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 모든 소품, 모든 의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고증되고 세심하게 제작되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어떤 억지 주장도
어떤 역사 왜곡 시도도 이 명백한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한국의 것이고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것입니다. 캐대헌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문화적 토대 위에서 탄생한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한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진짜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시도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한국 문화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진실을 알리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